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각종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방문 사기나 악질적인 권유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노년층이 주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친절한 미소로 다가오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활을 위협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령의 여성이 이웃 사람인데요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온 사람을 집으로 들였고 그 후 개인정보를 빼앗긴 뒤 악질적인 권유를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6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각종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과 신뢰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1.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 중 하나는 다정한 태도로 다가와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로 시작하지만 점차 지인이나 이웃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이런 사람들이 이건 비밀인데 라며 시작해 결국 남의 사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만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같은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하지만 이런 대화에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커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본인의 개인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흔히 소문과 험담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말이죠 라는 식으로 시작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지역사회 내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신뢰도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은 나의 비밀도 소중히 여겨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꿔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2.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유형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적 공간에 거리낌 없이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초대한 손님이 허락 없이 집안을 두리번거리거나 놓여있는 물건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태도로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안부를 묻는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어디서 샀어요? 이 편지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건 얼마 주고 샀어요? 이처럼 개인적인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면 불편함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유형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거나 원하지 않는 조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태도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사소한 오해에 대해 고민을 나눴을 때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네요.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심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래 집이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자주 맞이하면 집에서도 늘 감시받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소중한 공간을 평온하게 유지하려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지키고 마음 편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코 무례한 태도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 방어의 한 방법입니다. 3. 겉으로만 친한 친척.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겉으로만 친한 친척입니다. 이들은 유산 상속 이야기가 나올 때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집을 팔 계획이 있을 때만 친밀한 태도를 보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 갑자기 돈이 필요해 보증인이 되어줄 수 있어 같은 예상치 못한 부탁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척 간의 도움은 때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연락조차 없다가 본인이 곤란할 때만 당연한 듯 도움을 요청한다면 누구라도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상대방의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들은 상대의 온화한 성격이나 경제적 여유를 파악한 후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층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쉽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촌은 돈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가족끼리는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로 압박을 가해 부담을 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으면서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과연 진정한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걱정하는 친척이라면 평소에도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생활을 신경 쓰며 관계를 쌓아갈 것입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이 예상치 못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친척 관계가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 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까? 보증인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는 소중한 인간관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진정한 관계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런 교류도 없다가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겉으로만 친한 친척과는 단호한 태도로 거리를 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이야말로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4.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번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전혀 주고받아지지 않고 마치 여러분이 단순히 듣는 역할로만 존재하는 듯한 허무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즘 허리가 좋지 않아서 라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나도 허리 아파 라며 상대가 대화를 가로채버립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의 지병과 병원 진료 경험 이야기로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만 이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대화에서 어떤 만족감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피로만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욕구가 강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잠깐 전화할게 라고 말해놓고 결국 몇 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거나 집에 초대했더니 좀처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귀중한 휴식 시간이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물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치유되거나 기운을 되찾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대화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요. 이제 시간이 됐네요.
와 같이 대화를 적절히 마무리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지치게 만든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5.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 이번에는 자신의 가치관만이 정답이라 믿고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다른 의견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이 밤에 활동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게으른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라며 훈계를 하는 경우,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해요 라고 단정 짓는 경우,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이에요. 같은 명분을 앞세워 본인의 생각을 무조건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다고 믿는 생각이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법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밤에 더 능률이 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취미를 즐기는 것이 더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원활한 인간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며 다른 건 전부 틀렸다 라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하면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부정당하는 기분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기도 어려워지고 점점 숨막히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과 굳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쌓아온 지금 여러분에게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소중히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위협하는 관계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6. 금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형은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근한 태도로 다가와 일상 대화나 고민 상담을 하며 관계를 좁혀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실 어려운 일이 생겨서요 라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이라도 여러 번 부탁받다 보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만 가능한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와 같은 말로 조급함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달콤한 말 뒤에는 반드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분의 선한 성품과 배려심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아파서 치료비가 급합니다. 아이 학비가 갑자기 필요하게 됐어요. 같이 동정을 유발하는 이야기로 돈을 빼앗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금전 문제에 휘말리면 이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심이 든다면 절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투자 이야기는 정말 믿을 만한 걸까? 여러분의 돈은 소중한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쉽게 남에게 맡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금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의 관계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죄송하지만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투자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이처럼 단호한 태도로 거절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상담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기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의 의견을 들으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6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온한 마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노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과의 거리감을 의식해 본 적이 있나요? 또 언제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